네, 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오늘은 집값 상승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여태까지 집값이 어떤 때는 많이 오르고 또 조금 지나면은 주춤했다가 다시 투자자들이나 실소유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는 때가 반복되거든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은 집값을 올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세, 다른 하나는 월세가 오르면은 집값이 오릅니다. 전세가 오르면은 요즘 전세대출을, 그러니까 지금은 막아놓고 있지만 이 전까지는 전세대출은 규제를 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금리이기도 하니까 많이 빌린다고 해도 이자 부담도 없고 전세 대출 한도 규제도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대로 신혼부부나 뭐 세입자들이 마음껏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마구 오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전세가 오르면은 집값이 여태까지 오르는 패턴이었는데, 월세는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죠. 여러분 다 체감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중에서 전세를 먼저 선호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세대출이랑 저금리 때문에 얼마든지 대출 많이 해주고 또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보다 당연히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근데 요즘에 정부가 전세 가격이 막 오름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고 안 해주려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럼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와 집값의 투자금이 적게, 갭이 작아져야지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면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전세 상승 대출 안 해주고 한도도 줄여버리면은 전세를 얻을 수 없잖아요, 세입자들이. 그쵸? 그러면 전세가가 더 올라서 집값 올라가는 구조는 지금 잠깐 깨진 거예요. 멈춰 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부가.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이 월세만이 남았는데, 월세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월세는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월세는 요즘 보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 가격이 계속 가면은 사람들이 전세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전세랑 비교해서 전세가 그래도 대출 많이 받더라도 전세 대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또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가의 경우 공실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은퇴한 분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데, 요즘에 상가 사면은 먹고 살 걱정이 없기는커녕 공실이 나면은 관리비나 대출이자 많이 나가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을 사면은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데 월세를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되면 상가나 이런 거 눈 돌렸던 사람들이 주택 매수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월 들어오는 고정 수익이 있으면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세 가격 오르면은 그 월세를 노리고 하는 임대 수익형 투자자들이 집값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이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이 더 많으면은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매매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여태까지 올라줘서 이건 전세예요. 이거는 매매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투자금이 작게 들면 투자자들이 먼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올려줘야 되고 집값은 전세가가 밀어올려서 막 올라가니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근데 매매 가격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도 예전만치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갭이 아직도 큰 상태로 벌어져 있어요. 매매가가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갭이 줄어야지 투자자들이 좀 활동을 하면서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는데 전세가가 예전만큼 많이 못 올라주니까 계속 갭이 커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이 적게 드는 구조가 딱 하나 남았죠. 전세가는 그대로 있어도 투자금이 작아지려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되겠죠. 매매가.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어때요? 매매 가격 어떤 곳 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떨어진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럼 앞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곳들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갭이 전세가는 그대로 있어도 매매 가격이 다시 떨어져 주면은 투자금이 작게 드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를 시작할 거예요. 매수 시작하면은 집값 올라가고 또 실수요자 무주택자들도 합세해서 집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집값이 오르다가 멈추다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